안녕하세요. 주린이 본격 감정 기복 방송 티끌 주식하다의 티끌입니다. 오늘은 주식 망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주식을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망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 진짜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요? 한번 같이 점검해 보실까요? 요즘에 주식장에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가진 돈도 떨어졌고 그래서 요즘은 주식 매수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것저것 공부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에 주식 채널도 보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가 신사임당님의 채널 중에 박곰희 님이 출연하셔서 했던 이야기 중에 바로 이 이야기가 등장하더라고요. 주식을 성공하는 사람이 아닌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박고미 님이 직접 경험한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추출해낸 결과라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주식 잘하는 사람에게는 뚜렷한 공통점이 없대요. 장기 투자를 하든 단타를 하든 테마주에만 올인을 하든 잘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 성공한답니다. 어떤 원칙, 이렇게 뚜렷한 어떤 스타일 이런 거 없이 각자 될 놈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 모르는 종목에서만 대박을 찾는다예요. 내가 잘 아는 혹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그런 종목은 대박이 나지 않을 거야. 나에겐 기회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잘 모르는 종목, 너무 생소한 종목을 누군가가 추천을 해주면 설깃해서 이게 정말 대박이 나려나 보다. 나는 은밀하고 아주 시크릿한 그런 비밀 정보를 받았나 보다. 이러고 생각하고 올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낯선 종목, 처음 듣는 종목에 막 달려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종목을 추천해 주신 분도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누군가에게 또 추천을 받은 거지. 그래서 또 추천을 해준 거죠. 그 사람이 이걸 무슨 억하심정으로 너 한번 망해봐라,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추천한 건 절대 아닐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됐으면 좋겠다 위하는 마음에 자기가 정말 은밀하게 받은 고급 정보를 전해준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결과는 같이 망한대요. 추천해준 사람도 망하고 추천받은 사람도 망하고 그래서 간혹은 정말 별 해괴한 듣도 보도 못한 종목에만 투자를 하다가 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또 코로나가 끝나면 상승할 것이라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화장품이나 면세점, 항공주 이런 것들은 비밀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고 생소한 종목에 올인을 하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 나 장투할 거야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얘기한다는데요. 어디에서도 어떤 금융에서도 3개월을 장기 투자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왜 3개월을 장투라고 생각하느냐? 그분의 주변에는 한 열흘, 일주일, 한 달 만에 수익을 20-30% 올렸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나는 한 3개월 정도 하면 충분히 그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 아니 올려야 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은 장기 투자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한 3개월 최대 기다릴 거면 스스로를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단기 투자자야 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초보일 거 아니에요? 본인 그 매매 스타일은 단기 투자, 단투인데 본인은 스스로를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료며 공부를 장기 투자에 맞춰진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매매 스타일은 단기 투자인데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는 건 장기 투자
방법이라면 분명히 뭐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장기 투자는 옳고 단기 투자는 그르다의 차원이 아니라 내게 맞는 스타일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공부, 거기에 맞는 대응 방법을 고민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매매 스타일과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그리고 뭔가 좀 시간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단기 투자라면, 단기 투자가 내 성향에 맞는다면 그거 인정합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단기 투자가 맞아. 그리고 그 단기 투자자에게 맞는 주식 공부를 하는 거죠. 내가 장기 투자자라면 장기 투자자에게 맞는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어그러졌을 때 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식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 하루 종일 주가창만 들여다본다. 사실 내가 주가창을 6시간을 들여다보든 1분을 들여다보든 주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일단 사고 나면 하루 종일 들여다봅니다. 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나, 얼마에 사야 되나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거죠. 사실 이런 경험 주식을 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거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나는 이런 적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런데 하루 종일 주가창을 들여다보면 가장 큰 단점이 기분이 하루 종일 널뛰기를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9시에는 어제부터 주식이 올랐네? 기분이 좋았다가 한두 시간 지나서 주가가 확 빠지면 기분 너무 안 좋아져. 점심 먹을 때쯤 되면 완전 죽상이 돼요. 그러다가 다시 퇴근할 때 주식 조금 올랐네? 기분이 좋아져. 이런 식으로 기분을 널뛰게 한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힘든데 지켜보는 사람들은 더 힘들죠. 더구나 내가 직장에서 조금 직급이 높다. 아는 사람들은 피가 마릅니다. 종잡을 수 없어.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루 종일 주가창을 들여다보면 생업과 일상이 내동댕이 쳐질 때가 너무나 많죠. 생업은 너무 당연하죠. 일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주가창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당연히 업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널뛰는 기분 때문에 밥도 제때 못 먹을 수 있고 운동도 제때 못 할 수 있고 또 다른 취미생활이던가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다 주식창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망합니다. 이건 주식이 망할 뿐만 아니라 내 일상이 망하는 거고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주식 망하는 사람의 공통점 4번째. 노력은 수익과 비례한다라고 믿는 거래요. 이거 이상하다. 다 주식 공부하고 투자해라. 낱말 듣고 하지 마라. 공부해야 된다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노력은 수익과 비례하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대요.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내가 아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가 노력하면 수익도 올라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1을 공부했을 때보다 10을 공부했을 때 수익이 10배가 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투자는 운칠기삼이래요. 기술보다 운의 영역이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 100, 1000 이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 산업의 방향성, 요 정도만 공부하고 투자에 확신이 섰다면은 투자하고 나서는 운에 맡기는 것이 더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자는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을 찰떡같이 믿는 분들은 좀 혼란이 올 수 있겠지만 이게 현실이래요.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 시장이 벌어준 걸 내 실력이라고 믿는다. 이거는 앞에 노력은 성공과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래요. 그러니까 운으로 인해서 수익이 난 거를 내 실력, 내 능력이라고 믿는 거. 이게 바로 망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점이랍니다.
그래서 운으로 벌어진 걸 벌게 된 거를 내 능력, 내 실력으로 벌었다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시장을 예측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종목은 200% 오를 거니까 지금 사야 돼. 이 종목은 곧 빠질 거니까 곧 버스에 투자해. 이렇게 시장 내 실력, 능력을 과신해서 지나치게 과감한 투자를 하다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상승과 폭락을 함부로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실력이 뛰어나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일종의 시장의 상승과 폭락은 운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때 주식을 처음 공부했을 때 무수하게 듣고 또 들었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측하지 말고 대응해라.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시장에 대응해라. 이 말은 시장이 상승하면 상승에 대한 대응을 하고 폭락하면 폭락에 대한 대응을 하라 라는 얘기더라고요. 상승과 폭락을 예측하지 말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고 말하는 무수한 전문가들도 어떻게 대응하라는 거냐? 자, 시장이 상승하면 나 어떻게 할까? 폭락하면 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은 저는 하나도 못 만났어요. 다 대응해라 라고 얘기만 하시고 어떻게 대응하라는 얘기는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천천히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딱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드머니 또 내가 처한 상황, 내 주식 스타일 이를 따라서 너무나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장이 상승하면 나는 매달 적립식으로 주식을 사 모으던 거에서 그 금액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절반은 현금을 모아야지. 이렇게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아니면 나는 상승장 기간 동안에는 더 이상 주식을 매수하지 않겠어. 혹은 상승이 20%, 30%까지 상승하면 나는 내가 가진 주식의 일부를 매도하겠어. 이런 시나리오를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폭락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번 장이 폭락하면 고점 대비 10% 빠질 때, 20% 빠질 때, 30% 빠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의 30%, 40%를 투자할 거야. 매수할 거야. 혹은 폭락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식 매수를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대응 시나리오를 각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대응한다라는 어떤 올바른 방식이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방식은 각자 세우는 거고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다른 분들의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공감하고 흥미로운 내용, 주식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없으셨나요? 만약에 해당된다면 노력해서 그 스타일을 바꾸셔야 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망한다니까. 저는 늘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항상 성투하시기 바랍니다.